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했고 또 그 속에서 나스닥 선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경제 기사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경제 기사를 볼 때 항상 그 속에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12.7%, 그래서 13%에 이미 근접했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바닥이다. 라는 이런 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가 한 달 반쯤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 순매수는 그죠? 작년에 11.9%에서 올해 목표치가 14.9%다. 그러니까 1,200조 운영하는 연기금이 3%를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30조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그죠? 2029년 장기 2029년에는 목표치가 1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7%인데 13%, 2029년을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올해 목표치가 14.9%니까 그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경제 기사를 보시더라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 그죠? 어떤 기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선량한 자금이 매수 들어오게 만들면서 고점에 매도하기 위한 기사가 있고, 반대로 그죠?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또 기사를 악의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산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을 해가지고 위장 폭증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물품이 그죠? 특히 이제 매트리스 같은 거 이 미국 수출의 최고 1,731% 반덤핑 관세, 이거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죠? 한국산이라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양극재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 이 부분도 납품받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트럼프가 대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그죠? 우회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이 난리법석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하는 부분, 사실 수원뿐 아니라 오산, 평택, 청주 이 주요 한미연합 군사시설에 사진 찍고 3,000장, 수천 장을 찍었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죠?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어도 들으셔야죠. 자, 관세 충격에 차별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실질 구매력이 저하가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니까 생산 비용이 증대가 되고 투자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성장도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관세, 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 부분은 관세 인상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훼손이 되니까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줄어들고 물가도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ECB 같은 경우에도 6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그래서 선제적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미국이 빠르게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관세를 5차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2018년과 달리 그죠? 관세율은 높고 대상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1928년 3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실효 관세율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부담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에 있어서 30년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오고 카페스 투자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어도 그 반등에 쫓아가는 흐름을 보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대중국 압박 전선을 넓히는 트럼프 관세 해운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품과 관련된 관세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기온마저도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라고 백악관에 글을 올릴 정도로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작용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이 진행되면서 포드가 중국의 수출을 중단을 하고 또 보잉 항공기를 중국에서 반품을 하고 이런 게 이 관세, 미중 관세의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이가 트럼프 편 들면은 돈 다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농산물과 희토류 맞대응을 넘어서 금융 분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국부 펀드들이 블랙록 등 미국 대형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는 중이고 여타 동맹국들이거나 근인접 국가들이 미국에 손을 들어주는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자금을 빼겠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그런 가운데에서 4월 20일 날 비관세 부정행위다, 8대 행위다라고 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그리고 반덤핑, 그리고 정부 보조금,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이 부분까지 건들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이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과 함께 이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 거기에 환경 문제 특히 중국산 제품을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뜯어보겠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관세 협상이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만만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부분을 보게 되면 섬유나 가죽, 가구, 의류, 이렇게 이 최종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운 품목들이 많은 반면에 미국이 대중국에 수출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원유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브라질이나 이런 여타 국가들의 브릭스 국가들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름대로 만만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5% 성장을 하기 위한 흐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해서 난리부르 쓰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1억 채가 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겉으로는 만만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골마 터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빨리 관세 협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전쟁은 필연적으로 경기를 압박하는 경기 둔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의 월간 무역 적자입니다. 계속해서 적자 규모가 커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미국의 적자 규모가
크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타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흐름 부분으로 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미국에 수출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건 결국은 교역량의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미 기업들은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금 ISM 제조업 지수나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투자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90년대 후반처럼 인터넷 보급한 것처럼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이 회색입니다. 카펙스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설비 투자의 감소. 이건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밸류 부담 쪽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오늘 내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그죠? 밸류 여러분들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내려오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종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그죠? PER 기준 20배 초반. 그래서 글로벌 상위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저 밑에 10배 정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랄 해저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그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있다. 그죠? 폭락 전에 미 기업 내부자 매도가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도 1조 4천억을 매도를 하고 오라클도 1조를 매도하고 그죠? CEO들이 그죠? 1분기 회사 지분 매각한 미상장 기업의 내부자는 뭐예요? 약 3,800명 그리고 약 22조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폭락하기 이전에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의 고집,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파월이 시카고 연설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파월은 원칙론자다. 그리고 데이터 이존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되니까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까? 오늘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 요 논쟁거리와 관련돼서 일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가가 더 빠져야 정책 개입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일관된 생각입니다. 자. 어제 그죠? 좋은 뉴스가 두 개가 나타났죠. 하나는 벤센트 재무장관이 그죠? 매우 가까이 시일 내에 대중 무역 전쟁 완화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상하고 싶다라는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죠? 이 트럼프가 중국 145% 너무 높은 수준의 관세다. 그죠? 관세를 제로는 아니겠지만 협상을 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파월 해임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연준 금리 인하는 적극 나서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죠?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협상을 그죠? 물밑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죠? 이 의도 그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도 미국 시장이 반등할 만큼 얼마나 지금 반등에 목말라 있는 시장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죠? 쫓아가는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충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면 그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라고 하는 건 결국 경기 지표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거죠. CT의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 적어도 그죠? 이 마이너스 50% 수준 여기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줘야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이 성립이 된다. 지금 마이너스 22%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아져야 그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49입니다.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준은 47.3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오면 5월 1일 날 발표하거든요. 5월 1일 날 발표할 때 이 지표가 좀 더 내려올 겁니다. 자, 거기다가 ISM 제조업 지수, 그죠? 과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 고용지수는 43.7이었습니다. 지금 44.7입니다.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더 내려올 부분이잖아요. 자, 이제 5월 1일 날 발표되는 저 자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그죠? 5월 7일 날 FOMC가 있는데 그때는 금리 인하를 못하겠지만 저런 지표가 안 좋은 걸 보면서 다소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다만 금리 인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큰 재료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2018년과 2019년 관세 전쟁 때 우리 시장에 그죠? 나스닥과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2016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이 2023년에서 2024년 올라올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군데군데마다 그죠? 중국과 관련된 관세 부과 그러다가 그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이 10월 달 부분에서부터 급락을 해서 12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우리나라 그 시기에 맞붙이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예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정책이나 그 흐름들이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시장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실질적인 관세 부분이 관세를 부과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보편적 관세를 발표한 건 4월 2일이잖아요. 물론 이 대통령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비추세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왜 어제 그죠?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답을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건 뭡니까? 그죠? 달러 약세, 그죠? 주식 약세, 그리고 뭡니까? 채권 약세, 국채 가격이 내려오는 그 흐름을 보여주면서 트리플 약세가 진행되니까, 그죠? 셀 아메리카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립 서비스를 일정 정도 해준 거죠. 이 도표는 뭐냐면 글로벌 기관 투자관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다.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얘기인데 4월 달 조사에서 마이너스 60%.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도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이 약해지면 그죠? 주식이 약해지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EU의 여타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리플 약세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인 스티피어 트레이드 이 부분이 시작됐다라고 바라보는데 여튼 트럼프가 그죠? 채권 60%를 보유하고 약 8,8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그죠? 이렇게 시장에 좀 안도감 있게 더 이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바라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어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준 풋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아직은 반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자, 이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IMF가 세계적 경제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가장 많이 그죠? 1월 달보다 하향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 1%로 하향해 줬죠. 그죠? 거기에 미국이
9% 하향 조정. 뭐 대부분이 하향 조정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하향 조정에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월 수출, 4월 20일까지의 수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죠? 이 지표가 미국에서도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1일에서 10일, 10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까지의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나라가 글로벌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4월 지표를 바라보니까 미국도 마이너스 14.3% 줄어들었고 중국도 마이너스 3.3%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죠? 관세의 영향이 교역의 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미국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 세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만 관세의 영향이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7% 증가를 하고 가전제품 마이너스 29.9%, 컴퓨터, 석유제품 할 거 없이 20%대 이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거. 유일하게 반도체 하나만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일 반도체 막 살아 들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죠? 이렇게 관세의 영향을 세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코스피 영업이익과 코스피 추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 추경은 그죠? 추경은 코스피에 플러스 5%의 효과를 주고 코스닥에는 플러스 3%의 효과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소 틀리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12조 2천억의 추경 부분 지난주에 해서 그죠?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대선 이후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슈퍼 추경론도 고개를 드는 상황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 저 PBR 해소 강조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죠 자사주 매입한 거 매각해라. 그죠? 쌓아두지 말고 지분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죠? 거기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금융사라든지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대선 이 경쟁 구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타이밍을 노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G 선과 관련돼서 셈법 복잡해진 K조선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디테일하게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선 쪽 라인 부분이 가장 유리한지도 봐야 될 부분이다. SK하이닉스가 내일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 이미 발표 예상된 부분으로 봤을 땐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와요. 자, 어제 HD현대일렉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HD현대일렉 전력기기를 들고 계신 분, 어제 HD현대일렉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죠.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오게 튀냐?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그 수주가 감소한 요인이 뭐냐? 전력기기인데, 그죠? 이 분야 부분에 있어서 전력기기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종속법이냐 연결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했지만, 그죠? 전력기기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전력기기 미국 시장에서 이 기술주들 거기에 경기 둔화 우려, 캐파시티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부분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대신 배전기기 쪽은 양호하다는 거. 같은 전력기기 업체라 하더라도 배전기기 쪽 라인 부분이 더 괜찮은 쪽 그쪽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힘들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내용, 사실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6시부터 지금 관세 협상 그 속에서 그죠? 아직은 기대밖에 없는데
그죠? 현실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섹터의 관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